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좀 쉬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다리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 오늘 휴가였습니다. 휴가라서 조금 쉬다 왔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2020년 주식시장이 폐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년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르니 많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시선이 다 글로 가 있죠. 하지만 주식이 계속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수가 올라가니까 더 사줄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회사에서 연락이 오네요. 예, 잘하면 제가 방송을 끊고 빨리 끝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 증시가 끝났죠. 올 한해는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10년간 꿈꿔왔던 시장이 펼쳐진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 말씀드렸었죠. 예전 금융위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아, 이런 시장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이제 그 시기가 됐으니까 펼쳐지면 난 정말 어떻게 행동할까 라고 계획을 다 세워놨었는데요. 올 한해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2020년 코스피 지수랑 투자 주체별 동향을 보면 최고점은 이제 오늘 기록했죠. 2878.21입니다. 2포인트 모자라네요. 제가 예상했던 지수에서. 최저점은 1400, 진짜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한 해였습니다. 코스피 누적액을 보면 개인은 47조를 매수했고요. 올 한 해 동안. 외국인은 24조 5천억을 팔았고 기관도 25조를 팔았습니다. 거의. 기타 법인이 2조 5천억치를 샀네요. 간단하게 갈무리하면 코로나 경제위기가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는 아니에요. 경제위기가 있었고 여기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죠.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3월 16일에 공매도 6개월간 금지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공매도 금지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전에 하던가 아니면 하락폭이 끝나고 나서 그때 하던가를 해야 되는데 도중에 해버려서 이때 급격한 투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매수 기회였죠. 예, 10분 활용했었고 그 뒤에 쭉 상승을 했는데요. 6월 25일에 금융세제 선진화를 추진한다. 저는 이 단어만 보면 너무 열이 받아요. 예.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겁니다. 얘들아, 이거 선진화야. 마치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문화통치라고 했듯이, 그 케이스랑 같다는 거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진화라고 얘기하면 선진화 같아요, 뭔가. 뭔가 선진화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니네 주식으로 이익 보면 양도세 내야 돼, 라는 겁니다. 7월 22일에 양도세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2월 손해 2월을 5년까지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양도세를 내기로 한 거죠. 자, 8월 27일에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상승을 불러오진 못했어요. 횡보를 했으니까. 박스피 구간이죠. 단기 박스피. 그 다음에 11월 12일에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 한해 이런 일이 있었고요. 더 상세한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2020년입니다. 연초 대비 상승률은 32%, 연초 대비예요. 1월 2일 개장했을 때 대비해서 32.1% 올랐고요. 올해 최저점 대비 상승률은 99.6%입니다. 거의 2배가 된 거죠. 단기간 최대 낙폭은 35.9% 떨어졌습니다. 약 30일, 한 달 만에 35.9%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지수로는 80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연간 총 거래 대금은 2,952조 원이었어요. 감이 안 잡히죠. 우리가 맨날 뭐 몇천억 매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조 매수했습니다. 이러니까 조조조라는 그 개념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강남에 뭐 제일 비싼 아파트가 제일 비싼 건 아니고 고가의 아파트가 2, 30억인 걸 보면 조라는 단위는 굉장히 큰 겁니다. 아무튼 2,952조 원이 거래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1.4배 올라간 겁니다. 전년에는 약 1,200조 정도 거래가 됐었죠. 한마디로 올해는 진짜 증시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당일 최대 거래 대금은 24.2조 원입니다. 평균 거래 대금이 12.2조 원인 걸 보면 12월 28일 엊그제죠. 엄청나게 많은 거래 대금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숫자로 볼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건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영상이 이겁니다. 2020년 주식시장 총정리 영상을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길게는 아니고요. 정말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정리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도했습니다. 제가 정말 코스닥 레버리지는 매수 매도를 많이 하죠. 나 ETN 교육 받아야 되는데 빨리 해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낙폭이 큰 걸 이용해서 단기 스윙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 낙폭을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단기 수익에 들어갔죠. 자, 보시면 이제 누구인가? 누가 바닥에서 매수를 하였어? 네, 접니다. 매수하고 최고점에서 못 팔았어요. 예, 전고점 돌파할 때 팔았습니다. 종가는 제가 매도한 금액보다는 더 하단에서 끝나긴 했어요. 코스닥 지수가 박살난다라는 생각으로 매도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흐름이 나와서 매도했습니다. 당일 매매 동향에 휘둘리지 말자가 오늘 소주제입니다. 자, 한국전력의 매매 동향입니다. 12월 4일부터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선을 좀 그어놨어요. 자, 12월 8일까지 한국전력을 막 하루에 1%, 2%씩 떨어지면서 외국인, 보험, 연기금 등 사모펀드가 미친듯이 팔아요. 금융투자까지. 근데 12월 9일에 4.2%, 12월 10일에 6.3% 올랐습니다. 그때 연기금 등이랑 외국인이 매수한 양을 보세요. 이게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가 아니고 100만원 단위입니다. 100만원 단위인데 이렇게나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럼 12월 4일에는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자, 넘어가고 그 뒤에 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산 상황에서 그 이후 3일 동안 엄청나게 팔아 제끼고 연기금 등은 계속 사고 있죠. 그리고 12월 16일에도 외국인이 거의 샀던 거에 반을 팔고 있고요. 연기금 등도 팔죠. 이렇게 며칠 동안 사놓고 그 다음 날에 또다시 이때까지 샀던 양을 더 삽니다. 자, 이런 식의 연기금 등 그 외국인은 뭐 그렇다 치고 금융투자도 주체가 많다고 치고 보험도 주체가 많고 사모펀드 주체가 많은데 연기금 등은 연기금이랑 우정국, 우체국이죠. 그 두 주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등은 약간은 좀 한 주체로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둘이 뭐 극명하게 엇갈리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연기금 등 이 사람들은 이렇게나 많이 샀는데 12월 18일부터는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팔 거 이렇게 왜 샀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팔까요? 그러니까 이 당일 매동을 보면 아씨 연기금 나가네 망했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12월 30일에는 한국전력이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연기금 등이란 주체가 또 이만큼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매매 동향을 보면서 폭락한다, 폭등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어차피 요 기간 때는 이렇게 사려고 생각을 했고 요 기간 때는 이렇게 팔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려해서 여기 샀다라고 좀 보여줘요. 왜냐하면 얘들이 데일리로 전략을 세워서 시장에 임하진 않을 겁니다. 뭐 12월 매매 전략 또는 뭐 2020년 하반기 매매 전략 이렇게 이미 종목을 다 꾸려놓고 대동소이한 마이너한 그 수정을 하면서 전략을 이끌어 갈 거예요. 당연히 저들은 정식적인 주체니까요. 계획 없이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고 팔고 하는 이 데일리 움직임들이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거고 얘들이 팔았다고 해서 내일 떨어지고 내일 팔고 이런 거는 아니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데일리 매매 동향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증시가 상승하려면 결국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식을 사고 들고 있으면 이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이 이렇게 올라요. 올랐는데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가만히 홀딩하고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홀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이 올라갈까요? 누가 시장가 매수를 해줘야지 올라가잖아요. 주식이 올라가려면 시장가 매수가 있어야 된다. 시장가 매수라는 건 누군가가 사준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들고 사서 존버하고 있으면 새롭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이렇게 돼서 안 올라가니까 이 샀던 사람들이 팔기 시작해서 하락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이나 증시가 상승하려면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된다. 격언에 그런 게 있죠. 더 멍청한 바보가 와서 사줘야 된다고. 그래서 증시가 더 상승할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를 판단하려면 계속 새로운 바보가 등장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약 131조 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금액만 13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예탁금이나 CMA 잔고로 들어와 있지 않은 그냥 사람들의 통장에 있는 돈들도 그 성격이 있겠죠. 나 이건 뭐 위험 자산에 투자할 거야. 약간 그런 돈들이 아직은 넘쳐난다는 겁니다. 12월 29일 기준으로 131조 원이 있어요.
올 한 해 개인 투자자가 47조 원을 매수했다고 했죠. 그거에 4배가 넘는 돈이 아직 증시 주변 자금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만큼의 매수에 3, 4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증시 주변 자금만으로도. 그러니까 증시 주변 자금 상승이 이어지는 한 내년도 시장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 전략을 세울 때는 증시 주변 자금이 늘어날 만한 환경인지 기업으로 돈이 들어갈 만한 환경이 이어지는지를 파악하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내년의 키워드가 무엇이고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고 어떤 섹터가 조명을 받을까를 보는 게 2021년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비슷한 영상으로 제가 2020년 상승장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했었고요. 이제 1년이 지나간 영상이죠. 코스피 3000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120포인트를 못 채웠습니다. 제가 3000 얘기할 때만 해도 그냥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죠. 네. 그때 3000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응 전략 영상을 좀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2021년에 대해서. 2020년이랑 좀 결이 다를 것 같아요. 투두 리스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현재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보고 드리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 시간이. 그래서 제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왔어요. 배당 전후 주가 움직임 말씀드렸죠. 2020년 주식시장 총정리, 그리고 2021년 주식시장 대응 전략,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수혜 섹터, 98년 IMF 위기 분석, 이 5가지입니다. 이거 외에 몇 개 더 있는데 그건 마이너한 거고요. 이런 투두 리스트가 있습니다. 보고가 자꾸 밀리고 있는 점은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다른 직장에서의 보고가 밀려 있어서요. 연락이 안 오네요. 올 것 같은데. 외신입니다. 자, 사우스코리아 이제 외신에서도 우리 삼성전자의 향후 방향을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외신에서도 크게 다뤄지고 있는 걸 발견해서 넣었고요. 이재용 부회장께서 이제 마지막 파괴환송심에 그 변론을 하러 갔었죠. 근데 여기 보면 만약에 깜빵으로 돌아가면 리턴 투 제일이라고 하죠. 이 젊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중요한 디시전을 못 내린다. 스마트폰에서 반도체까지 이 큰 기업의 결정을 내리는데 힘들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네요. 예,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8,600불을 때렸다. 예, 신고가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네요. 이제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알트코인으로 돈이 낙수되겠죠. US detect 처음으로 발견했다네요. First case COVID-19 variant라고 하면 strain 변종이란 거겠죠. 변종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바이든 그 당선인이 우울한 백신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약간 그런 얘기고요. 유럽 스탁이 상승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제약회사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유럽 스탁이 올라가고 있다. 유럽은 백신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지금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백신이 빨리 보급돼서 사람들이 아주 튼튼하게 유럽으로 놀러 와야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말했답니다. 9.8 빌리언, 9.10조 정도 되겠죠. EV, 전기차 배터리, MOU를 체결했답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양해각서죠. 그러니까 이게 사전 계약 전에 서로 뭐 비밀 지킬 거 지키고 뭐 이런 거 발설하지 말고 오케이 이렇게 사인하는 거예요. 계약한 게 아닙니다. MOU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런 계약을 했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저런 뉴스가 있네요. 내신입니다. 올해 동학개미 원픽은 삼성전자, 곧버스에도 3.5조를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개인 투자자가 올 한 해 동안 47조를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곧버스에 3.5조를 투자했답니다. 그러면 10%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생각해보면 8% 되겠죠? 4, 8, 32, 8%, 87, 56 약 그 8% 정도 되네요. 그러면 만약에 리스크 헤지용으로 포트의 8% 정도를 곧버스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용인할 만합니다. 왜냐면 해지를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곧버스만 투자했다라고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예. 곧버스 정말 투자할 만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하겠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저분들의 손실이 크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더나 백신 누가 위탁 생산할까? 한미약품 녹십자가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일단 모더나 백신의 CMO를 누가 담당할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특정 업체를 들고 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요.
조선업 수출량 세계 1위 등극, 친환경 기술이 배경. 이거는 제가 조선업 그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다. 저는 2019년 말 정도부터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2020년 말부터 지금 조선업 관련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주식이든 집이든 사면 올랐다.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이 소득 상위 10%에서 30%, 차상위 고소득층의 자산이 올 한 해 평균 1억 1천만 원, 21% 정도 올랐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산 격차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건지, 피할 수 없죠. 자본주의에선. 정당한 건지. 답이 필요한 때죠.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양극화 전문가에 물었다라는 겁니다. 뭐 전문가가 뭘 알겠습니까? 예, 양극화에 대한 대책도 없을 거고 당연히 양극화가 발생할 만한 상황이었죠. 저금리가 이어지면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폭락 때 투자를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댓글로 같이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예, 웬만하면 말씀하지 마세요.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하지 마세요. 내가 뭘 사서 올랐다. 사실 코로나 폭락은 결단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결단을 해서 투자를 한 거는 굉장히 큰 역량이었습니다. 다들 뭐 로또 맞았네, 뭐 운 좋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지 못한 사람들의 비아냥이고요. 근데 사신 분들은 사서 올 한 해 내내 올랐잖아요. 이게 내 실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판단한 것까지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판단한 것까지 실력인데 주식이 다 올라갔던 거는 실력이 아닙니다.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적재적소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상승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난 쩌는 주식 그 전문 투자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오지랖을 부리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웬만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야 뭐 제가 잘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 이 유튜브란 공간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뭐 업황이 어떻니? 어떤 업황이 좋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주식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 그렇군요.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게 가장 현명하다. 그게 현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괜히 말했다가 진짜 엄청 귀찮아집니다. 글로벌 경제 캘린더예요. 예, 오늘 뭐 발표되는 몇 가지 수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패장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지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국내주 이벤트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오늘 패장하고 수급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또 외국인 기관은 공격적으로 팔지 않았어요. 이제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좀 지켜볼 만한 뉴스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배당락일이 끝났고요. 패장을 했습니다. 오늘 뭐 최고가를 기록하고 패장을 했죠. 1월 4일에 개장합니다. 그때까지는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가 다가오죠. 자, 뭐 시장 리뷰도 좀 애매하죠. 개인이 코스피에서는 마지막에 공격적으로 팔았죠. 이때 외국인 기관이 저 몇 개 종목을 보고 있어요. 휴가라서. 진짜 매물대를 다 박살내면서 올라갔어요. 제가 재밌게 봤던 건 현대위아 같은 겁니다. 신고가 때렸죠. 신고가 때렸는데 이전 매물대를 때리러 갔습니다. 저야 뭐 현대위아가 포트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아니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국적으로 또 많이 올랐죠. 오늘 아무튼 장은 정말 좋았어요. 네, 좋았고 뭐 상승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장이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에는 좀 많이 떨어졌고요. 아마 1월 4일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좀 비중을 줄인 사람들이 있겠죠. 코스닥은 그 외국인 기관이 그냥 윗 호가에 걸어놓고 팔더라고요. 근데 공격적으로 또 상승시키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죠. 1000종목이 상승했으니까 오늘 장은 매우 좋았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기분은 굉장히 좋을 거다. 투자자 예탁금도 다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뭐 내년에 200조가 된다 이런 산술이 가능해지면 그냥 홀딩 전략으로 가는 거죠. 저는 아직은 홀딩 전략입니다. 아직은 3000 넘고 생각할 거예요. 자, 외국 증시도 지금 상승 중이고요. 볼만한 게 없네요. 예, 볼만한 게 없습니다. 지표도 그냥 이 정도였다. 달러는 결국에는 강세를 여기까지 보인다. 예, 거의 신저가까지 다시 왔죠. WTI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유럽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한다니까 승인을 하고 계속 올라가겠죠. 예, 골드는 지금 횡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화이팅입니다.